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임팩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임팩트는 두 물체가 서로 충돌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는 당구입니다. 당구. 그리고 뭐 미사일이 서로 공중에서 이렇게 발사해서 부딪힐 때 뭐 등등 차량이 충돌할 때 이런 동력학적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섹션 D에 해당합니다. 자, 오늘은 먼저 이론을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될 내용이 직접 정면 충돌이다. Central Impact, 정면 충돌. 정면 충돌을 다루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선이 보이죠? 이게 이제 진행 방향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두 개가 질량이 서로 다른 파티클이 움직이는데요. 뒤에서 쫓아오는 M1의 속도가 V1이 더 커요. 앞에 있는 속도가 더 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 안 있으면 부딪히겠죠. 그래서 이렇게 just impact, 이게 딱 만나기 시작해요. 만나기 직후 혹은 직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임팩트 하기 전 상태를 1, 딱 접했을 때 임팩트 순간 2.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테니스 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뭐 어쩌다가 두 테니스 볼이 이제 공중에 날아가는데 한쪽이 더 따라잡아서 딱 부딪혔다고 생각해. 그럼 부딪히는 순간 이게 슬로우 비디오로 보면요. 서로 찌그러져 있습니다. 이게 탄성 변형이 일어나죠. 탄성 변형이 일어나서 과장해서 그리면 이제 이렇게 찌그러진 상태에서 이렇게 될 겁니다. 처음에는 이 상태는 이제 딱 점 접촉이었다가 이제 속도가 커지니까 차이가 있으니까 여기서 변형이 생겨서 이렇게 이제 거의 변형이 생긴다. 최대로 변형될 때까지 일정한 어떤 구간, 시간이 존재하겠죠. 최대로 변형이 되죠.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반발. 그러니까 최대로 찌그러지다가 그 다음에는 원상복귀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게 다음 그림입니다. 이제 언젠가는 이제 떠나야 되니까 서로 이제 헤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떨어지기 직전까지 이것도 짧은 시간인데 구간이 또 있어요. 이렇게 구간이 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최대로 변형이 일어나기 처음에 접할 때부터 변형이 일어날 요 최대고 요 지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기간 이거는 변형 구간 회복 구간 이렇게 나오죠. 임팩트가 이제 맞춰지는 이 다음부터는 이제 떨어져서 각각 다른 속도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최종 상태 애프터 임팩트 이렇게 5단계로 나눠지죠. 그러면 이 물체가 서로 부딪히는 과정, 그러니까 2에서 4고는 항상 접해 있는 상태죠. 그러면 서로 접해 있으면 여기 힘이 존재합니다. 이때 힘을 F라고 하고 그것을 시간축에서 만약 그려보면 아마도 이렇게 시간은 짧을 테니까 이런 형태를 갖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힘을 갖게 돼요. 그래서 최대로 그 힘이 가해지는 것을 이제 구간을 또 짧은 시간이지만 또 나누면 이게 바로 아까 이 단계에서 2번의 상태고 요게 3번의 상태고 이게 4번의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 임펄스라고 하면 이제 그 충돌할 때 충격량이죠. 충격량은 요 면적이 되는 거야. 또 하나는 이쪽 면적량. 요거는 변형 상태, 디포메이션 때의 충격량이고요. 이거는 회복, 리스토링 상태에서 충격량인데 이게 서로 같다고는 보장이 안 돼요. 값이 달라요. 자, 이런 과정을 겪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이제 서로 다른 속도를 갖고 따라 붙어요. 이게 정면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뒤를 탁 치는 거예요. 차가 앞에 차가 천천히 가는데 뒤에 차가 좀 속도가 크면 갖다 박죠. 이게 부딪히는 순간 범퍼가 이제 찌그러지는 거죠. 최대로 찌그러진 순간이 여기에요. 3. 2와 3 사이를 deformation period. 그럼 최대로 찌그러진 상태는 처음에 그 앞뒤 속질점의 속도가 달랐는데 최대로 변형이 일어나는 순간 양쪽 그 질점의 속도가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V0라 하자. 속도가 같아져. 이 짧은 시간이지만 속도 변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완 상태, 그러니까 회복 상태 3과 4 구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두 물체의 속도가 같아지다가 이제 서로 이제 헤어지면서 속도 차이가 생겨요. 그때 어떻게 생기니까 이제는 앞에 물체의 속도가 더 커져요. 뒤에 있는 거. 그러니까 한번 부딪히고 나면 이제 뒤에 있는 물체는 속도가 줄어들고 앞에 있는 게 더 빨라지죠. 이거야 아마 우리가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애프터 임팩트를 보면요. 앞에 쫓아와가지고 팡 부딪힌 이 M1의 나중 속도는 V1 프라임이고 앞에서 뒤통수 맞은 이 M2는 V2 프라임인데 당연히 크기는 V2 프라임이 더 크죠. 자, 정면 충돌의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 정면 충돌하는 두 물체 사이의 그 역학적인 관계를 우리가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크게 봐서 충돌하기 전과 충돌 이후 1과 5 스텝 이 두 사이를 그러니까 이때 물체 두 개를 다 시스템으로 잡아요. 이걸 동력학계로 다 잡아버려요. 그리고 여기서 1은 왼쪽에 있는 걸 before, 왼쪽에 있는 걸 after impact 다 잡습니다. 그럼 시스템 바운더리를 이렇게 잡았다는 얘기는 이 시스템의 안에 파티클이 두 개가 있다는 뜻이고요. 이 시스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익스터널 포스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충돌하니까 그 내부적으로는 힘이 생겼다 사라지지만 이 바운더리, 이 시스템으로 본다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힘은 없는 거죠. 자, 이건 왜 이게 필요하냐면 운동량 보존 법칙을 봐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텝 1과 스텝 5 사이의 관계식은 무조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스텝 1에 왼쪽 식은 뭐예요? 왼쪽 식은 충돌 전이죠. 오른쪽 식은 뭐예요? 충돌 후죠.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선형 운동량이 일정하다, 같다. 그래서 앞에는 M1 V1은 이 첫 번째 M1의 선형 운동량이고 M2 V2는 두 번째 선형 운동량이죠. 그 프라임을 붙인 것은 추. 그러니까 이 1번식은 당연히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이제 변형하는 디포메이션 피리어드에 대해서 그러니까 스텝 2와 스텝 3 사이를 살펴봅시다. 그러니까 스텝 2와 스텝 3 사이에 이제 이렇게 뒤에 쫓아가는 녀석이 앞에 있는 걸 꽝 부딪히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이거는 이제 분리해서 바운다리를 그러니까 자유물체들을 이렇게 분리해서 각각 생각해야 돼요. 분리해서 2와 3 스텝 사이를 내가 따져보겠다는 게 2와 3 스텝 사이가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분리해서 M1에 대해서 파티클 1에 대해서 따로 그 다음에 가서 파티클 2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따로 생각할 겁니다. 다시 파티클 1에서 봅시다. 자, 파티클 1이라는 건 저 앞에 뒤에 쫓아와서 부딪히는 놈이죠. 이 파티클 M1의 상태 2라고 하는 것은 막 접촉한 상황이고 3라고 하는 것은 최대로 변형된 상태. 막 접촉한 상태를 이쪽 just impact 그리고 maximum deformation을 오른쪽. 이걸 before, after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러면 이제 M1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물체들을 그리면 당연히
M2 대신에 이런 그 반력 F2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M2가 작용하는 힘이 이렇게 왼쪽으로 힘이 가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막 접했을 때의 힘이죠. 이때 시간이 T1이에요. 그 시간이 흘러서 최대로 맥시멈 디포메이션에서의 시간은 TM이라 하면 그 T1에서 TM까지 힘을 시간 적분하면 이게 바로 임펄스가 되는 거예요. 아까 설명할 때 과정에서 그리면 이게 스텝 2 여기가 스텝 3라 하면 요 힘, 이게 2와 3 사이의 힘이니까 요게 FT가 되는 거죠. FT의 변화되는 모습이죠. 여기서 FT가 0에서 급격하게 늘어나서 FT가 이때는 여기까지 되는 거죠. 커지는 거죠. 그 FT를 시간 적분하면 이게 임펄스라고 해요. 여기서 2에서 3 스텝 사이에서 이 M 안에 가해지는 임펄스가 되는 거예요. 임펄스. 그러면 당연히 그 V1, V0가 마지막 그 맥시멈 디포메이션에서 속도니까 이렇게 V0가 여기 되는 거죠. V1은 처음 상태고. 돼요. 임펄스 모멘텀 이퀘이션이 나오는 거예요. M1에 대해서. 잘 따져보십시오. 맞죠? 이 시스템은 한 파티클의 외력이 바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시스템 하나를 잡은 것은 이 외력을 구체적으로 수식화하려고 바운다리를 이렇게 잡은 거죠. 이게 자유물체도죠. 이게. 그러면 이제 앞에 거, 이제 뒤에서 받친 M2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을 하면 다음 장면이 그럽니다. 다음 장면에 부딪힌 M2 척 상태 2에서 최대로 변형 상태 3까지 M2 입장에서는 이제 당연히 M1이 작용하는 힘이 또 이쪽 방향으로 바뀌겠죠. 똑같아요. 상태는. 파티클 당연히 1 파티클이고 익스터널 포스가 FD고 방향은 바뀌었고요. 자, 처음 속도가 V2에다가 나중 속도가 V0였죠. 이것을 운동량, 충격량, 운동량 방정식에 그대로 적용하면 이렇게 되죠. 상태의 속도고요. 이게 처음 상태의 속도고 당연하죠. 이 플러스를 한 거는 이제 오른쪽 방향을 x의 플러스 방향으로 잡았으니까 이제 이렇게 같은 방향이니까 플러스가 된 거고 수식이 3 나왔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회복기도 한 번 더 합니다. 파티클 1, 2 각각 나눠서 자유물체들은 똑같은데 이제 이 힘이 좀 바뀐 거죠. 요것만 차이가 있어요. 2, 3 요쪽 지역이고요. 요 힘을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FT, deformation, FR, restoration 이렇게 달리 표현을 했어요.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의미를 갖기 위해서 이게 수식화한 겁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두 상황에 대하여 impulse momentum equation은 이제 M1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똑같은 방식으로 파티클 2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자, 동일하게 나오죠. 자, 이번에는 이제 그 스텝 3와 스텝 4 사이니까 이때 요 첫 번째 V0가 이제 여기 되고 V2 프라임이 이렇게 되겠죠. 대상이 바뀌었어요. M2. 자, 이게 임펄스죠. 선형, 중경량. M2에 대한 것이죠. 자, 그래서 유도를 해서 이것을 정리를 해보면 맨 처음에 스텝 1하고 5 사이의 관계식 운동량 보존 법칙 하나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디포메이션 스텝에서 M1에 대해서 M2에 대해서 나왔고 이게 리스토레이션 스텝에 대해서 M1에 대해서 M2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총 5개가 나왔네요. 자, 이게 서로 독립된 식이 아니고요. 2와 3과 4와 5를 변변 일식이 돼요. 이 얘기는 1, 2, 3, 4, 5 중에서 다른 하나는 리던던트다 이거죠. 독립된 식이 아니고 하나는 그러니까 1 뭐냐면 이것을 이제
연립해서 푼다 할 때 수식이 4개가 의미가 있는 식이고 나머지는 이제 합성된 식이기 때문에 unknown을 구하는 데는 이제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자, 식이 지금 5개가 등장했네요. 그 중에 하나는 리트고 그렇다면 unknown이 4개가 되면 다 풀리는 거죠. 근데 보니까 unknown은 5개고 식이 5개가 아니고 식은 4개예요. 독립된 식은 4개예요. unknown은 5개고 식이 4개니까 이 식 가지고는 안 풀리죠. 그러니까 이 식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운동방정식에서 나온 거예요.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거버니케이션으로 해서 수식을 세우면 그걸 가지고도 다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 충돌 문제는 운동방정식 가지고는 안 풀린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이때 속도를 얻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관계식을 또 얻어야 된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그 두 물체가 있고 충돌 전과 충돌 후 V1, V2, V1 프라임, V2 프라임 이렇게 되는데 충돌 후 속도 V1 프라임, V2 프라임 이걸 알고 싶은 거잖아요. 프라임과 V2 프라임을 알고 싶은 건데 여기에 지금 이 F 임펄스 양이 이제 지금 2개가 독립변수죠. 한번 봅시다. 독립변수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빨간 걸로. 독립변수 카운팅 해볼게요. 이제 1은 빼고 2의 4에서 카운팅을 해봅시다. 독립변수가 몇 개인지. 자, 일단 이거나 이거랑 같은 식이니까 이걸로 합시다. 플러스로 합시다. 이게 독립변수 하나죠. 이 자체가 미지수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미지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 있죠. 이게 미지수죠. V0는 이것도 미지수입니다. 중간 단계에서 생기는 미지수죠. 또 V1, V2는 미지수가 아니고요. 처음 주어지는 건 다 아는 거죠. 이건 미지수가 아닙니다. 이거는 미지수가 아닙니다. 요거 미지수죠. 앞에 카운팅 했죠? 이것도 카운팅 했고 이거 미지수죠. 이거 대신 이거 합시다. 이 미지수가 지금 3개 카운팅 됐어요. 하나, 둘, 셋. 자, 그 다음에 이거 미지수죠. 네. 이거 미지수죠. 5. 5개가 unknown이잖아요. 식은 4개죠. 예. 그래서 이 식 가지고는 안 풀립니다. 자, 그래서 반발계수, restitution, coefficient of restitution, 반발계수를 이제 하나 더 정의를 하는데, 공학적인 문제니까 안 풀린다고 막 수식 세워서 푸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2개의 공이 있는데, 하나는, 2개의 공이 스틸 공이라고 생각합시다. 또 하나는 플라스틱 공이라고 생각합시다. 또 하나는 뭐라 할까요? 플라스틱 스틸. 진흙덩어리. 테니스공. 더욱 말랑말랑한 3가지가 있는데 동력학적으로 질량도 똑같고 속도 상황도 똑같으면 아까 그 수식적으로는 전혀 이제 머티리얼, 그러니까 재질이 다른다고 해서 동력학적인 관계는 다르진 않아요. 근데 실제로 경험해보면 어때요? 스틸이 부딪혔을 때하고 당구공 플라스틱 부딪혔을 때하고 테니스공 부딪혔을 때하고 상황이 다르죠. 뭔가 달라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 물질의 재질, material property, 재료역학적 특성이 다르면 이 충돌 현상도 달라지죠. 그러니까 뭐예요? 역학적으로 분명히 그 영향을 주는 게 뭐예요? 재질의 물성이죠. 재질의 물성이 다르면 이때 상황도 달라진다. 그러면 그 머티리얼 프로퍼티가 나와야 되겠죠. 그 구해야 할 나머지 관계식에서 반드시 그 재료의 기계적 성질에 관한 어떤 실험적 관계식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거는 억지가 아니고요. 고체역학 변형 해석을 할 때 그 힘의 평형 조건식을만 가지고 그 탄성체 내에 있는 내력을 다 구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똑같은 힘을 가해줘도 재질이 플라스틱이냐 스틸이냐
나무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도 어떻게 해요? 물질의 그 재료적 성질이 들어가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흑수로죠. 흑수로를 하나 더 넣어서 그 변형 물체의 내부의 그 힘을 구하잖아요. 거기서는 보면 힘의 평형 조건하고 흑수로를 두 개를 동시에 적용해서 그 변형 해석을 하거든요. 그와 똑같은 겁니다. 충돌 해석을 하는데 충돌은 그 물질의 기계적 성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 공학적으로 당연히 그 추가적으로 필요로 하는 관계식은 기계적 성질이라야 된다. 그게 바로 반발계수예요. 반발계수. 스틸의 반발계수하고 플라스틱의 반발계수, 테니스공의 반발계수가 각각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각각 다른 것은 어떻게 구할 수밖에 없어요? 실험을 통해서 구할 수 있어요. 실험을 통해서. 그래서 이 반발계수 2는 다른 뭐 논리적인 뭐 법칙이나 이런 데서 나온 게 아니고 실험으로 나오는 겁니다. 실험. 그래서 반발계수를 여기서 이제 하여튼 그 재질이 다른 거에 대하여 하여튼 뭐 고속 촬영을 하든 어떻게 하든 뭐 무슨 측량 기술을 총동원해서 내부에 반발하는 이제 힘을 이제 파악했다고 칩시다. 스틸마다 다르고 재질이 다른 것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각각 다르니까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 이 디포메이션 파트하고 이 리스토링 파트의 힘에 관한 비율이 일관성 있게 이런 일정한 비율을 갖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처음에 이런 것을 이렇게 제시하는 것은 굉장히 큰 성과입니다. 공학적인 큰 성과예요. 그래서 이것이 알려진 거죠. 그래서 이 반발 계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리스토레이션의 충격량, 리스토레이션의 충격량의 비율을 E라고 하고 이 E를 추가적인 수식육으로 이렇게 설정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충격량에 대한 수식을 소거를 하면 좀 간단한 수식이 나오는데 여기 쭉 2에서 5까지 수식에서요. 사실은 이제 V0라는 그 중간 미지수, 그 다음에 이 인테그랄, 충격량 두 개, 이 세 개의 변수를 소거하면, 말해서 2와 3과 4와 5와 그리고 6, V0, 그다음 인테그랄 텀, 이 세 개를 다 소거하면 어떤 결과가 얻어지느냐 하면은, 총괄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지금 앞에 이식과 사식을 변변도하면, 이식과 사식을 활용해서 이식과 사식을 육식에다 대입을 하면 이제 단순하게 M1이 소거되고 V0가 어차피 미지수인데 이렇게 섞여 있는 수식으로 또 간단히 돼요. 3식을 육식에 대입해서 역시 M2를 소거하면 역시 V0가 섞여 있는 이 식이 되는데 여러분 이제 E라고 하는 것은 A, B와 같다 동시에 스몰 a와 스몰 b와 같다는 수식이 성립하면 이거는 A 더하기 스몰 a와 B 스몰 b와 같다. 이 식도 수학적으로 성립하거든요. 그래서 요걸 분모는 분모대로 더하고 분자는 분모대로 더하면 요 미지수 V0도 사라져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반발계수가 충돌 전 속도차, 충돌 후 속도차로 나온다는 거죠. 네? 이게 그런 뜻이에요. 반발계수는 어떻게 된다? 충돌, before, 충돌 전, 충돌하기 전 속도차가 되겠죠. 분자는 충돌 후 속도차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 마지막 반발계수와 속도차의 관계식으로 이끌어냈습니다. 대단한 성과죠. 이런 직감에 의해서 이렇게 수식을 했더니 이런 아주 멋진 관계식이 유도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을 해서 풀면 되죠. 자, 이 반발계수의 이제 극단적인 값,
반발 계수가 1이다. 즉 분자와 분모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deformation impulse, restoring impulse가 똑같은 경우가 있다. 이죠. 그런 것을 일라스틱 임팩트라고 그래요. 이때는 에너지 로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이상적인 경우인데 이렇게 맥시멈 디포메이션까지 갔다가 리스토링 하는 요 과정이 대칭이라는 거죠. 대칭. 정확하게 대칭이다. 이거와 이것이 대칭일 때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일은 없어요. 완전 탄성인 경우나 그런데 이제 거의 완전 탄성인 경우가 이제 금속 재질이 이렇죠. 이때 내부 에너지 손실이 없는 거예요. 노 에너지 로스. E가 1일 때 에너지 로스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E가 즉 반발 계수가 이런 임펄스의 실험적 식의 비율이라고 했으니까 1보다는 작죠. 그러면 극단적인 경우는 0이죠. 0. 0으로 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진흙 덩어리를 이렇게 벽에다가 탁 던지면 아니면 이제 이렇게 진흙 덩어리를 날아가는 농구공에다가 진흙을 탁 던지면 이게 이제 쭉 날아가다가 탁 부딪혀서 같이 붙어서 날아가죠. 그러면 속도가 분명히 바뀌죠. 또 똑같은 속도로 같이 가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건 완전 플라스틱, 소성 탄소 충돌. 이때 에너지 로스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E가 제로일 때 소성 충돌이에요. 뭐 총알이 박힌다거나 이런 걸 말합니다. 충돌 후 속도차가 0인 경우죠. 예, 충돌 후 속도차가 0인 경우입니다. 여기 보면 이게 0이라는 얘기는 분자가 0이라는 얘기잖아요. 분자. 충돌 후 속도 차이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데 책에 보면 이제 재질, 글라스, 유리, 스틸, 그다음에 납, 완전한 플라스틱 이렇게 구분돼서 몇 가지 나와요. 그러니까 완전한 탄성도 없고 완전 소성이 있지만 대개 보통 재질은 이 사이에 있어요. 0.9, 0.8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값이 퍼펙트 일라스틱에서 퍼펙트 플라스틱 사이에 재질마다 값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르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정면 충돌 문제 두 질점이 부딪혔을 때, 정면으로 부딪혔을 때 충돌 전과 충돌 후의 속도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일시 그대로 살아납니다. 이거는 운동량 보존 법칙 그대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물체의 재질에 따라서 바뀌는 반발 계수가 주어지죠. 연립해서 풀면 미지수 V1 프라임, V2 프라임을 이제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면 충돌의 그 충돌 문제의 그 거버니케이션을 유도를 했고요. 자, 실제로 이렇게 정면 충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잡합니다. 차량이 교차로에서 잘못 신호를 받아서 서로 이렇게 쭉 가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 상태는 어떻게 되죠? 쾅 부딪히겠죠. 부딪힌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튕겨져 나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면이 아니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서로 어긋난 속도로 갔을 때 충돌하는 것을 오블릭 센트럴 오블릭 임팩트라 이거 센트럴 빼야 되겠네요. 오블릭 임팩트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뭔가 좌표계를 정해줘야 돼. XY가 됐든 뭐가 됐든 좌표계를 정해줘야 이걸 이제 해석적으로 풀 수가 있는 거죠. 결국 V1 프라임, V2 프라임을 벡터식을 구하는 것이 충돌 후 속도를 파악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구하는 게 이제 목적인데 이걸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얘가 이제 이런 속도로 가고 이런 속도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처음으로 딱 접하는 위치. 여러분 당구를 쳐봐서 알죠?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쭉 가고 얘가 쭉 가서 탁 부딪힐 때 이때 자연스럽게 탄젠셜
이 접촉 순간의 탄젠셜 방향과 노멀 방향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누가 미리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안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이제 평행 이동해 가지고 위치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 것은 실제로 이렇게 찾아야 되죠. 그래서 요거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이 오블리그 임팩트일 경우에는 노멀 디렉션, 탄젠셜 디렉션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노멀 디렉션은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을 센트럴 다이렉트 센트럴 임팩트 정면 충돌과 똑같게 보면 돼요. 이게 정면 충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반대 탄젠셜 방향은 어떻게 돼요? 서로 오킷을 싹 스치는 것과 같죠. 탄젠셜 방향에는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없어요. 충돌 전이나 충돌 후 속도 변화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V1 프라임과 V2 프라임의 탄젠셜 성분은 충돌 전에 탄젠셜 성분을 그대로 갖다 쓰면 돼요. 그러니까 오블리크 임팩트의 경우는 정면 충돌의 방향을 알아서 이 속도에 정면 충돌 방향 성분만 이렇게 따로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앞에서 구한 정면 충돌 구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이게 요령이에요. 이게 요령입니다. 그대로 가져오고 요 정면 충돌 방향 성분을 또 나눠서 계산한다. 그래서 V1 프라임의 정면 충돌 부분만 미지수를 구해주면 되고 이때 반발 계수는 똑같이 정면 충돌에 대한 반발 계수를 적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자 충돌 전, 충돌 후 이 충돌 후 이 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먼저 방향을 정해주고요. 탄젠셜 디렉션은 변화가 없다. 속도 변화가 없다. 노멀 디렉션은 직접 정면 충돌로 간주해서 수식을 적용하라. 이렇게 되면 다 구해집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안 하는데 V1 아까 수식에서 T, N 이렇게 분양한다면 이제 여기에 T의 그 단위 벡터를 T, N의 단위 벡터를 N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는다면 당연히 이제 V1은 V1T, VN, N 이렇게 되겠죠. V2도 이제 이게 주어졌을 거 아닙니까? V2도 당연히 일단 이렇게 성분으로 나눠야 돼요. V2T 플러스 V 이거 나누는 거는 쉽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누고 이제 V1 프라임 충돌 후에 1의 속도는 당연히 V1T 다시를 해야 되겠죠. 역시 플러스 V1 프라임 N 이렇게 될 것이고 M2에 대해서도 프라임 똑같죠. 자, V 프라임 T 플러스 V2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알아요? 탄젠셜 방향은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거랑 같아야 되겠죠? 같아야 돼. 붙어야 되죠. 그러면 노멀 방향은 운동량 보존 법칙 M1 VN V 이것은 충돌 전에 운동량 총량이죠. 충돌 후는 M1은 그대로 있고 VN 프라임 M2 그대로 있고 N 프라임 미지수 요거 두 개를 구해야 되는 건데 이거 아직 안 되니까 분모가 뭐예요? 충돌 전 속도차. 이게 충돌 전이죠. 프라임이 아니고 이게 충돌 전이 이렇게 되죠. 이게 어떤 게 더 클 거예요? 이게 더 크잖아요. 큰 놈이 V1, V2N. 충돌 후는 바뀌죠. 충돌 후는 이제 이건데 위치가 바뀌어요. 그래서 N 프라임 이렇게 해서
이 반발계수는 이제 주어지니까 0.7, 0.8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지니까 이건 기지수고 요 미지수 두 개가 식 두 개로 구해지죠. 다 구해지는 겁니다. 바로 문제풀이 들어갈까요? 여기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252번 문제. 지금 차량이 얘는 정지돼 있고 와서 쾅 부딪혔네요. 임팩트 후 같이 결합이 됐어. 딱 결합이 됐으면 한 속도로 가겠죠. 이게 충돌 전이고 before 이거 애프터네. 부딪혔을 때 이때 에너지 로스를 구하라. 그죠? 그러면 일단 속도 먼저 구해 봅시다. 이때 속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처음에 right. 이거 속도 그냥 VA라고 해봅시다. VA. 똑같이 충돌 전 매스 VA. 얘는 제로 가만히 있었으니까 MA 속도를 그냥 V 프라임이라 합시다. 똑같을 거니까 V 프라임 MB 합쳐서 갔으니까 그래서 MB V 프라임 의 속도가 일단 나와요. 속도가 나오죠. 자, 다 나왔는데 에너지 로스 지금 운동 에너지죠. 운동 에너지가 충돌 전에 운동 에너지 T는 충돌 전에 T는 2분의 1 M A 제곱 충돌 후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A 합쳤잖아요. MB V 프라임 제곱 이 운동 에너지인데 운동 프릭 로스 에너지 로스라는 것은 이게 더 크죠. 로스는 얼마 에너지 로스는 뭐야? T1 마이너스 T2가 에너지 로스죠. 그것을 원래 T1에서 나눠줘야 되겠지. 이게 바로 에너지 로스입니다.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뭐 계산을 안 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온다고 말하네요. 계단에 이 공이 땅땅땅땅땅 부딪히면서 내려가네요. 아이고, 근데 이게 뭐야? 디터민 반발계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G가 똑같고 여기는 스몰 h고 여기 스몰 h고 이거는 d고 여기 아마 여기 요 선에서 최대로 높이가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최대 높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탕탕탕탕한데 똑같단 말이야. 이 반발계수 구하는 실험식이에요. 이게 실험식이죠. 이때 높이가 여기서 떨어져 가지고 여기서 쭉 떨어져서 부딪혔는데 이렇게 왔어. 그러면 자, 여기 한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똑같잖아요. 요게 반복되죠.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건 다른 얘기냐면 처음에 이렇게 자유낙하를 했잖아요. 이렇게 자유낙하를 쭉 해서 이게 H 프라임이라는 높이 자유낙하 해가지고 여기 요소까지가 그렇다는 얘기죠. 높이가 이제 더해져야 되니까 이렇게 되지. 여기서 딱 떨어져서 다시 어디까지? 요까지 왔다는 거지. 이렇게 떨어져서 바운딩해서 요까지 왔어요. 이게 뭐라고요? H 프라임이야. 프라임이다. 그러면 반발계수가 얼마냐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자유낙하를 하면 얘가 여기 이때 바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쪽 볼을 M1이라고 하고 이 층계 이거를 M2라고 합시다. M2라고 하는데 M2가 굉장히 커요. 무한대. 그렇게 해서 풀면 나오는데 반발계수를 보면은 정의가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때 중요한 거는 이 공이 지면에 충돌 직전
충돌 직전이 속도가 얼마가 있어요. 속도 이 충돌 직전을 B1이라면 충돌 직전이 여기서 자유낙하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속도가 어떻게 돼요? GH가 될 걸. 아니 이렇게 되죠? 왜 이렇게 돼요? 이때 위치 에너지 mgh는 이때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1 즉 이 식에서 그렇게 계산이 되죠. EGH 맞죠? 충돌 직전의 속도가 이렇게 되고요. 이놈이 이제 탕 부딪히고 또 다시 솟아오르기 직후 여기 H 프라임까지 올라가잖아. 이때 속도 V1 프라임은 루트 EG H 프라임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볼은 이쪽하고 부딪히잖아. 그러면 지금 이 상태 충돌 전 충돌 후 상태 이때 두 물체 사이의 속도 차이가 뭐야? 얘는 언제나 0이고 언제나 0이죠. 그러니까 M2가 무한대고요. 속도 V2는 항상 0입니다. 꿈쩍 안 알고 있으니까 0. 충돌 후 V2 프라임도 0이죠. 0이라고. 이는 충돌 전 속도차. 속도 차이는 V1에서 V2 빼니까 이게 당연히 EG H 플러스 H 프라임이 되고요. 충돌 후 속도 차는 당연히 또 이거죠. 그래서 이 루트 EG 해서 만약 이 H 프라임 H가 주어졌다면 2가 구해질 겁니다. D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 D에 대해서는요. 좀 어렵네. D에 대해서는 이게 전형적으로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거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여기서 최고점에서 이렇게 해서 딱 이 고점 이렇게 요게 D라는 얘기잖아. 여기서 이 속도가 그냥 그대로 자유낙하가 아니고 요거는 이제 노멀 방향이고 탄젠셜 방향의 속도가 또 있어요. 탄젠셜 방향의 속도가 딱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갔지만 우리가 자유낙하에서 수평 방향은 가속도가 없기 때문에 여기 있을 때나 여기 있을 때나 탄젠셜 성분은 언제나 똑같아요. 여기도 VT고요. 여기서도 계속 VT가 계속 진행이 돼야 돼. 그쵸? VT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죠. 어떻게 되겠나? 여기서 떨어지는 시간, 여기서까지 떨어지는 시간이 계산이 되겠죠. 떨어지는 시간이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쭉 떨어지는 시간이 이때 떨어지는 시간을 T1 여기까지 올라가는 여기까지 시간을 T2라 하면 이거 한 사이클 땅 지나가는데 걸리는 이때 시간 토탈 시간이 T1 플러스 T2고요. 이것이 뭐냐면 T라고 VT 뭔지 모르지만 VT인데 일정 속도가 가고 시간적으로 가면 이게 거리가 나오죠. 이게 바로 D라고요. D. 자 그러면 뭘 구하는 거예요? 우선 VX라 그랬네. 이 VT를 구하는 거죠. VT가 T1 플러스 2분의 T. 그러니까 이 시간을 구하는 게 중요하네요. 시간. 이건 여기서 자유낙하를 이렇게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죠. 없나요? 자유낙하 걸리는 시간은 우리가 알기로 이때 높이가 h 플러스 h 플러스 2 프라임이니까 h 플러스 프라임은 2분의 1 t 제곱이겠죠. 또 h 프라임은 2 제곱. 그러니까 t1이 계산이 되네. 요거 계산한 거 또 대입하면 vt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구해줄 수 있죠?
어떻게 반방계수 구하는 이 실험 세트를 이제 구하는 거죠. D도 구해지고 높이도 구하는 거죠. 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하겠습니다. 지금 2kg의 볼이 여기 탁 쳤어요. 이렇게 튕겨져 나갔어. 각도는 셋하고 10m/s로 들어갔고, 여기가 스프링 상수가 이렇게 되고, 여기는 롤라로 되어 있고, 쾅 부딪혔네. 10kg고. 지금 이제 물체가 요 놈하고 요 놈이 충돌한 거죠. 요 놈이 충돌한 거예요. 두 개가 충돌했어. 충돌 전, before. 이놈이 이렇게 돼 있고, 얘가 이렇게 돼 있죠. 충돌 전이에요. 얘는 정지되어 있고, 얘는 속도를 가지고 있어. 충돌 후 어떻게 될까요? 충돌 후 얘도 움직여. 즉시 이쪽으로 움직였어. 튕겨져서 어떻게 이쪽으로 갔어. 속도, 충돌 후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때 반발 계수도 주어졌네. 2가 0.6입니다. 그랬을 때 요거 velocity. 요 V 프라임 그래라. 첫 번째 V 프라임인 얼마냐? 부딪히면 이쪽으로 움직이겠죠. 2 프라임이죠. 이걸 V1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V 프라임 움직이면 얘가 이제 움직이면서 이렇게 압축을 하죠. 압축을 하면 압축량, 스프링 압축량 가지를 관한. 이제 V 프라임부터 봐요. 그럼 이건 뭐 명백하게 여기 60도잖아요. 이렇게 나오니까 탄젠셜 방향에 노멀 방향 이렇게 나눠서 지금 이쪽 오블리그 경사 충돌 수평으로 이렇게 가고 있죠. 경사 충돌. 그러면 이 60 방향 이쪽 성분으로 나누면 V1 이쪽이 1이고 얘가 2라고 합시다. V1 벡터는 어떻게 됩니까? 속도 10 돼요. 이게 다시 그립시다. 이게 T N 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죠. 이게 V1 벡터. V2 벡터는 일단 0이잖아. 처음에 움직이지 않으니까 0 됐고, V1 벡터가 주어졌죠. V1 벡터는 이게 60도니까 이게 30도자. 그러면 T 성분은 당연히 2분의 1. 10에다가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코사인 30도 n. 그럼 충돌 후를 프라임으로 한다면 V1 프라임 벡터는요, 쾅 부딪혔어요. 이렇게 부딪혀서 이렇게 나갔다 칩시다. 이렇게. 요게 여기서까지가 세타라고 그랬습니다. 방향이 이쪽이잖아. V1 프라임은가 몰라요. 크기가 모르지만 V1 프라임, V 프라임이라고 하고, V 프라임 방향만, 자, Tn에 대해서 이제 수식화하면 되죠. T 성분은 이제 이거의 지름각 사인이죠. 사인 마이너스 30도 플러스 코사인 세타 또 n 가로 닫고 이 프라임이 저렇게 되죠. 그 다음에 V2 프라임은 이 블럭이 이렇게 수평으로 움직이죠. V2 프라임은
벡터는 속도를 모르잖아요. 모르죠. 이것도 V2 프라임을 하자. 2 프라임의 방향은 역시 수평으로 가죠. 아까 앞에 이 V1 요 방향 벡터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그대로 써주면 되죠. 2분의 1 빼기 2분의 루트 3 n. 자, 이렇게 해서 나왔죠. 나왔는데 필요 없는 거 여기서 좀 써봅시다. 오블리그 센트럴 임팩트. 접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프라임, 그러니까 뭘 구하는 거야? 요런 미지수를 구하는 건데, 일단 접선 방향은 전과 후가 같다 그랬죠. 접선 방향이 V1T와 1T 같다. V2 프라임과 V2T. 자, V2T는 하나 0이네. 이게 0이죠. 왜? V2가 절대 0이니까. 탄젠셜 방향성도 0이죠. V1 T 돼. T 5네 5. 이게 5네. 두 수식에서 뭐가 나오지 않나? V1 프라임 중에서 탄젠셜은 이제 이쪽이니까 이게 뭐냐면 V 프라임 사인 세타 또 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미지스 V 프라임도 있고 세타도 미지스가 이거 하나 가지고는 안 되고 V2는 어떻게 되나? V2는 가만있어 봐. 어떻게 된 거야? 가만있어 봐. 어떻게 헷갈리냐? 이거는 아니네. 성립이 안 되네. 이건 성립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N 봅시다. 노멀 방향 V1요. 지금 5 루트 3이네. V2N 0이죠. 이게 0이라는 거죠. V1N 프라임 V 프라임 코사인 제타 V2 프라임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V2 프라임.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돼요. 노멀 방향은 정면 충돌과 같이 풀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때 운동량 보존 법칙 그대로 쓰면 M1 V1N 더하기 M2 0이죠. 이건 0이죠. 이건 0이니까 없죠. 0. 이것은 충돌 후 M1 V1N 프라임 플러스 N 프라임. 이게 이식. 아까 일식. 이 식이 그래도 하나 성립을 했어요. 이렇게. 가만히 보면 요건 다 주어진 거고 여기는 다 구해졌고 V1 프라임이 이거죠. 이건데 여기 넣어주고 VN2 프라임이 이제 2 프라임 여기 또 들어오니까 여기서 들어가고 그러니까 미지수가 지금 V 프라임하고 세타하고 2 프라임이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두 식은 있는데 나머지 한 식은 반발계수에서 나오는 거죠. 반발계수가 0.6 주어졌죠. 0.6 주어졌는데 이게 노멀 방향의 충돌 전 속도 차. 그러니까 V1N이 이거죠. V1N 빼기 V2N인데 0이니까 됐고 충돌 후 속도 차는 여기서 여기를 빼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인 3 2 프라임 빼기 이거 V1 프라임 V 프라임 코사인 세타 30도 하니까
복잡해서 이게 세 식인데요.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첫 번째 식에서 미지수가 몇 개? V1 프라임. 이거를 세타 프라임이라면 요 세타 또 미지수 두 개, 미지수 두 개씩 하나죠. 이 식에서는 뭐가 있어요? 이거는 기지수고요. V1 프라임이 역시 이거 다 대입을 하면 V 프라임 세타인데 코사인이잖아. 코사인 들어가죠. V2 프라임이 여기 들어와요. 여기 들어와요. 미지수. 또 여기 이거는 수식 보면 0.6이고 여기 또 V2 프라임 또 세타 여기 또 나오잖아. 그래서 또 V 프라임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 식이 3개고 미지수 3개니까 나옵니다. 그래서 풀면은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리바운드 벨로시티 이거 리바운드 벨로시티 이것도 구해지고 요 각도 세타가 구해져요. 세타가 딱 구해진다고. 여기서 세타 구해지고. 자, 그리고 순간 충돌하는 순간 이 수평으로 속도를 갖는데 이게 V2 프라임이냐. 이게 딱 그런 순간 이게 속도를 갖게 되죠. 마지막으로 맥시멈 트래블을 구해라. 그럼 여기에 얘가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2 v 제곱이 운동 에너지거든. 이 운동 에너지 다 어디로 저장돼? 여기 저장이 되지. 마지막 이거는 저장 에너지가 2분의 1 k 델타 제곱 해서 델타마저 구해지죠. V2 프라임 앞에서 구했으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좀 강의가 길었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